자, 저는 잘 보냈습니까? 예. 자, 일단, 지난주에 뭐 특별한 사고 이런 부분들은 크게 눈에 띄지는 않고요. 그래, 뭐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들은, 반얀트리, 뭐 화재, 뭐 그런 부분들만 계속 추가적으로 이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관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흘러가는 게 어떻게 흘러갈 거냐. 그나마 좀 이제 다행인 부분들이 우리 점검 업체, 그러니까 최초 점검이죠. 최초 점검. 우리 60일 점검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점검 중에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는 이제 관리업자, 뭐 소방시설 관리사는, 문책을 받거나 그럴 일이 없거든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 한번 다시 한번 봐두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반얀트리를 모델로 이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관리자 시험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 왜냐하면 결국은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은 결국 개정이라는 결과로 다가옵니다. 개정이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우리 점거 관련한 부분들로서는 뭐 이걸 특별하게 개정할 거냐. 근데 어떤 부분이 이제 관계가 될 거냐라는 맥락에서 자꾸 접근을 해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보시면 그 소방시설법에 보게 되면은 시행령이죠. 정의해 보시면 소방시설 그리고 소방시설 등의 정의가 있죠. 거기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은 방화문, 방화셔터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근데 반얀트리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방화문이 달려 있지 않고 방화셔터가 어떻고 뭐 그런 형태 표현이 계속 나오죠. 그죠? 관계되는 거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 그런 부분들 조금 부가적으로 좀 봐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관리사 입장에서도 방화문이라는 기타는 그런 부분들 보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들 그렇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종합점검 뭐 이런 부분에 정해도 그런 부분을 건축 관련 뭐 보도록 그렇게 좀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은 맥락으로 봐두시기 바랍니다. 벌칙 같은 거 이런 것들 한번 봐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건 원포인트입니다. 원포인트로 이제 봐야 되는 게 만약에 60일 점검에서 우리가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느냐 이런 분들도 포인트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분들 한번 봐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지난주에 이제 개정안이 나온 게 있거든요. 개정안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법제처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개정을 하잖아요. 뭐 국회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개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개정을 하면 이게 민원인들이 문제가 있다, 없다, 이제 이렇게 제시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하냐면, 개정안이라는 것을 냅니다. 행정예고안, 개정안, 이렇게 해서 안이라는 이제 그게 붙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관보에서 이제 이렇게 내게 되면은, 그 의견 수렴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개정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라는 일부 시간을 거친 다음에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개정안으로 올라와서 조금 눈에 띄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다중영업소의 실내장식물입니다. 이거 시험에 한 번도 출제 안 됐거든요. 한번 출제될 법한데,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실내장식물 같은 경우는 그림이라든가 기타 이런 인테리어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근데 법적인 실내장식물은 그런 형태의 표현들이 아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바닥은 어떻고, 벽은 어떻고, 천장은 어떻고, 이런 마감재가 이제 위주로 이렇게 됩니다. 근데 현행 기준상 뭐가 없냐면은, 불연조력, 내지는 준불연절의 성능시험이라는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다중용업소의 실내장식물 요거 체크 하나 해두십시오. 요게 이제 예상하는 문제 중에 한 가지였는데 눈에 띄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 그거 하나 이제 체크를 해두시고 방염을 해야 된다는 의미.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와 관계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거 하나 체크를 하시고요. 부가적으로 실내장식물의 성능시험을 하는 이제 그런 관련한 그런 기준을 일단 예고를 했습니다. 지금 공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개정안은 말 그대로 개정안이기 때문에 확정안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시험 전에 이제 개정이 될 확률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차후에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 출제될 수 있다라고 보고 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시험 전에 개정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8번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클러 설비 시험장치의 설치 기준을 쓰시오라고 이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 뉘앙스에서 시험장치라고 된, 도대체 시험장치가 도대체 뭐지라고 우리가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구들을 가지는 것들이 기준상에 있습니다.
자, 그럼 시험 장치는 도대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 현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시험 밸브하면 어디 갔냐? 시험 밸브 시험했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시험 장치인지, 시험 밸브함인지 뭔지에 대한 확실하게 우리가 구분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착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순간 착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문구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습식 유수 검지 장치 또는 건식 유수 검지 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설비와 부합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동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를 하여야 한다. 자,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부합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 장치 2차 측 배관에 연결하여 설치를 하고,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인 경우 유수검지 장치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가지원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를 할 것. 이 경우 유수검지 장치 2차 측 설비의 내용적이 2840리터를 초과하는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에는 시험장치 개폐 밸브로 완전 개방한 후 1분 이내에 물이 방사되어야 한다.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25mm, ESFR은 32mm 이상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 밸브 및 개방형, 간이 스프링 간이 헤드란 말입니다. 또는 간이 화재 중에 조기 진압형 스프링클러 헤드와 동등한 방성을 가진 오리피스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 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자, 다 공통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제 맥락을 한번 보자고요. 자, 시험 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는 시험 밸브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습식입니다. 건식입니다. 자, 부합식입니다. 왜 여기에만 설치되고 프랙션 시스템, 즉 중작동식은 왜 설치가 되지 않았냐라는 거죠. 이 공통점은 뭐냐면은 여기에 요 시스템들은 예를 들어서 시험 밸브함에 밸브를 개방한다, 시험 장치를 개방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시스템이 동작을 해버리죠. 자, 그러니까 이제 프랙션 시스템 주미작동식은 어떻게 시험 밸브만 부착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시험장치 밸브를 개방을 해도 시스템이 동작하나요?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시험 장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헤드가 개방된 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즉, 그러니까 유수검지 장치가 동작을 하는. 예를 들어서 자, 습식 유수검지 장치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뭐 약식으로 헤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의 말단이 어떻게 지금되어 있습니까? 시험 밸브함 이렇게 해서 압력기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보편적으로 오리피스 하나 설치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습식이 됐던, 그죠? 건식이 됐던, 아니면은 부합식이 됐던, 얘네들은 개방하는 순간 시스템이 어떻게 돼버리는 겁니까? 동작을 해버리죠. 즉, 그러니까 물이 방사가 됩니다. 내지는 압축 공기가 빠집니다. 그죠? 뭐 부합식으로 이제 공기가 빨려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여기서 어떤 식으로 물이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결국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뭐가 동작하는 겁니까? 압력수지가 동작을 해버리죠. 자, 그럼 압력수지가 동작을 하게 되니까 어디로요? 제반으로 이제 가게 되고, 현장에서는 어떻게 사이렌 출력, 이런 상태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전기적인 부분으로 가장 단편적으로는 유수를 검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태로 되는 거고, 자, 그 외에 사실 여기서 연결되어 있는 펌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압력이 빠지게 되고, 그러면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압력치가 동작을 하면서 충압 펌프 동작, 주펌프 동작,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연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전체 시스템이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시험 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기계적, 전기적으로 우리가 동작하는 그런 사항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부가적으로 한번 보자고. 시험 장치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문제는 지금 뭐예요? 출제된 이력이 없네요. 출제된 이력이 없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출제된 이력이 없다는 건 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시험 장치를 가동을 했을 때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까지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죠? 연계되는 문제 아닌가요? 점수 배점이 작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연계가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자, 이런 기준 쓰시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어떤 시스템에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라는 것들, 이 이후에 어떻게요? 시스템은 어떻게 연동이 됩니까? 라는 부분, 이 부분들은 나중에 고장진단 가면 여러분들 시스템에 연동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볼 거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조금만 더 보고 갑시다, 여기서. 왜냐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인 경우 유수검지 장치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건식의 특성상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컴프레셔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러니까 자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습식이 아니고 건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이 돼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면 헤드가 물론 들어가 있겠죠. 자, 시험 장치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압력 스위치, 압력계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부가적으로 들어간 게 뭐예요? 컴프레셔죠. 그죠? 컴프레셔 연결되고 2차 측에 뭐로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까? 압축 공기가 들어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건식에서 핵심은 뭐냐면 건식은 항상 뭐가 먼저 나온다. 일반적인 습식 같은 경우는 헤드가 개방되면 바로 뭐가 쏟아져요? 물이 쏟아져요. 그러면 빨리 진압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건식 같은 경우에는 자, 실제로 화재가 발생을 했다라고 전제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화재가 발생을 해서 얘가 헤드가 터져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물이 쏟아지는 경우하고 압축 공기가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습식일 경우는 화재가 작을 때 동작할 수 있다는 거고, 자, 심지어 여기서 압축 공기가 나오게 되니까 공기를 공급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화재가 더 조장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종의 산소 공급 효과를 가지게 되죠. 결국은 뭐냐면은 화재가 더 커진 상태에서 어떻게 동작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건식 시스템에서 출제되는 문제의 핵심은 시간 지연이죠. 시간 지연이죠. 자, 그러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 배관의 최적이 자, 2840을 제한을 줬습니다. 즉, 최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압축 공기가 빠져나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즉, 그러니까 헤드 하나가 예를 들어서 개방이 됐는데 이 헤드 하나를 통해서 압축 공기가 얼마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2840리터가 빠져나갈 수 있죠. 그러면 빠져나가는 그 시간이 어마어마하다. 즉, 그러면 물이 도착하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진다. 그래서 항상 건식은 뭐다? 시간 지연이 핵심이다. 그래서 엑셀레이터, 이그저스터, 그러니까 급속 개방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2840m 이런 부분들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제 점검에서는 사실 요게 이제 수치라는 이런 부분, 1분 이런 수치만 하면 되는데 설계에서는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설계하시는 분들은 2840L를 어떻게 채울 수 있지?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시간 계산 가능합니까?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헤드 하나 예를 들어서 80 LPM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채우는데 얼마만큼 걸리는데 라는 이제 역산이 가능하죠. 그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로서 과연 60분, 뭐 1분으로 가능하냐, 역으로 계산해 보면 이제 그런 부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런 맥락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시간 지연, 이렇게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 가지 한번 복합적으로 한번 바꿔요. 자, 그리고 시험 장치 끝에는 물 화지통 및 배수통,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설치해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 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 처리가 쉬운 장치에 시험관을 시험병을 설치한 경우 그렇지 않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간이 스프링클러 밑줄 부분적으로 틀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화재적 이남용도 부분적으로 이제 이렇게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화재적 이남용은 사실은 화재를 조기에 진압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건식이라는 개념, 부합식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빨리 동작해서 빨리 끌려고 하게 되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습식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자, 미분모 부분적으로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장치를 설치하는 다만 개방해도를 설치하는 그렇지 않다라고 돼 있는데, 가지벽 안에 가장 먼 가지벽 끝으로부터 연결해 설치를 할 것, 비교적 단순하죠, 그죠? 자, 그런 맥락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연결 살수 설비의 배선헤드를 사용하는 시험 장치, 이제 다음과 같이 규정함,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연결 살수에 왜 이런 것들이 있지? 배선헤드를 사용하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근데 이걸 현장에서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습식 살수라 그러죠. 습식 살수라 이제 그러는데, 실제로 배선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단에 뭐를 설치하라? 시험 장치 같은 거 설치를 해라. 라고 이제 그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미분모 같은 이런 부분들 눈에 띌 수 있습니다. 미분모도 시험 장치 있어? 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연결 살수, 이런 부분도 우리가 눈에 띌 수 있죠? 눈에 띄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스로 되는 스프링클러 당연히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눈에 띄게 조금 다른 미분모라든가, 아니면 연결 살수, 내용이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이게 아주 복잡한 그런 부분들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제 특이합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좀 내용이 다른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연결살수가 사실은 좀 눈에 가긴 갑니다. 제가 봐도. 송수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를 할 것. 시음장치 배관의 구경은 25mm 이상으로 하고 그 끝에는 물맞이통 및 배수관을 설치를 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 화장실 또는 그 밖에 배처리가 쉬운 장소의 경우에는 물맞이통 또는 배수관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8번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실 법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9번입니다.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SFR 연결사업 설비에는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의 기준을 쓰시오, 설치 기준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가도 출제가 없습니다. 출제 이력이 없는 거는 결국은 한 번은 출제는 되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행가 일단 출제 없었어요. 아주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요 내용들을 한번 보자고요. 그림으로 보는 게 더 빠릅니다,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 뭐 교재 이제 그림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 스프링클 헤드가 될 가지 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 배관이 있는 이런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 배관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8cm 이상 행가로부터 간격을 들어 살수장이죠. 자, 헤드와 헤드 사이는 얼마요? 자, 지금 보시면 1개 또는 헤드 설치전마다 1개 이상 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 이렇게 헤드 설치전마다 하나씩 설치를 하는데 요 사이가 얼마나 3.5m 이내가 돼야 돼 라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가지배관, 그 교차배관은 어떻게 가지배관 사이마다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 가지배관마다 설치를 하되 얼마 4.5m 이내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글로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림으로 그려놓고 어떻게 글로 맞추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제 그런 타입 중에 한 가지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어렵진 않습니다. 복잡해 보일 뿐입니다. 가지배관은 헤드 설치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를 하되 헤드 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 3.5m 이내마다 1개 이상을 설치를 할 것. 이 경우 상시 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cm 이상의 간격을 둬야 한다. 교차배관은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를 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를 할 것. 1m 이하의 수평형 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를 할 것. 이렇게 이제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하거나 실수할 필요가 없는 상향식 헤드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프링클 헤드는 상식으로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자, 상식 헤드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데 항식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떻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회항식 보통 요렇게 해가지고 내지는 요게 우리 주름간이라 그러죠. SB 조인트라 그러는데 주름간 요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요렇게 생각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항식 같은 경우 지금 요렇게 해가지고 얘하고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그죠? 상식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수장애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cm 이렇게 됩니다. 그래 단순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구분을 좀 하시고요. 자, 미분모 포인트 이렇게 있으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번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배관의 동결 방지 기준과 본재 색상, 그리고 급수 배관에 설치되는 개폐열변의 개폐 상태를 감시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작동 표시 스위치를 설치할 경우 설치 기준, 그리고 배관의 배수를 한 기울과 관련된 기준을 쓰시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자고요. 자, 근데 작동 표시 스위치는 17회, 20회 이렇게 출제가 됐으니까 비교적 출제될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죠? 그 개념을 아시는 위주로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정도가 사실은 눈에 조금 가는. 근데 비교적 동결 방지 같은 그런 부분 한번 보자고요. 일단 내용을 한번 봅시다. 색상이 이런 분들. 배관은 동결 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 오류가 없는 장소에 설치를 해야 한다. 다만 본재를 사용할 경우는 나는제로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된다. 배관은 다른 설비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를 하거나 그 배관의 표면 또는 배관 본재 표면의 색상 한국산업표준 배관계 식별표시 KS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수확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배관에 설치를 하는 본재와 관련한 부분하고 색상과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우리 현장에 가보면 기본적으로 배관의 수확용 배관의 색상은 어떻게 수확용은 적색이야 뭐 이런 형태의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 난전재료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뭐 예전에 공부를 했던 여러분 같은 수험생 시절에 있었던 기준에는 난전재료라는 표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난전재료 성능의 이상의 것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저는 가끔가다 한 번씩 꽂히는 게 이제 어떤 부분들이냐면은 반년트리 화재가 지금 어떤 맥락이었냐면, 자, 그러니까 용접을 했습니다. PD 파이프 덕트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했거든요. 자, 그래서 아래로 뭐가 떨어진가요? 용접 불티가 띄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온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보온재로 어떻게 떨어진 겁니까? 용접 불티가 떨어지고 그렇게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 그러니까 강화되거나 이래 될 개연성이 존재를 하죠. 차후에 요런 부분들이 개정이 되면 합리적으로 난연제로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으면 요런 부분들이 또 개정되고 막 그런 거예요. 자, 그런 느낌들 좀 가시면 좋고요. 연결살도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급수관에 설치된 개폐 밸브의 개폐 상태를 감시반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작동 표시 스위치를 설치를 할 경우 설치 기준. 자, 뭐 전체적으로 간이부터 쭉 여러 가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연결 송수함까지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읽으면 보고 넘어가는 선. 자, 급수 개폐 밸브가 잠길 경우 템퍼 스위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범을 발할 것. 템퍼 스위치는 감시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 확인과 동작 시험, 도통 시험을 할 수 있을 것. 급수 개폐 밸브의 작동 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를 할 것. 자, 이렇게 지금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밸브가 잠겼다는 거죠. 자, 그냥 일반적인 개통도 뭐라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습식으로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타 등등 생략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압력 스위치 하나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템퍼 스위치 하나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 이 템퍼 스위치가 밸브가 잠겼습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주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든지 아니면은 송수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자동 배수 밸브 있고 체커 있고 요렇게 하나 설치하면 얘도 뭐 설치하는 거예요? 템퍼 스위치 설치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런 부분들 그리고 옥상 연결하는 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체크 하나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것도 TS. 자, 펌프로 가는 라인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개폐 밸브 들어가면은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TS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물을 공부하는 방법은 펌프를 통해서 내지는 펌프 고장 나거나 물이 없다 옥황수를 통해서 내지는 어디를 통해서 송수를 통해서 요 세 가지입니다. 이 모든 배관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급수배관이라 그랬잖아요. 이 급수배관에 설치되는 모든 개폐 밸브는 뭐를 설치는 템퍼 스위치를 설치를 하고 얘가 잠기면 신호를 줘야 돼. 맞습니까? 그죠? 자, 근데 동작시험, 작동시험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 동작시험, 작동시험이라는 표현을 할까요? 결국은 얘네들, 이 신호를 어디로, 감시반에서 어떻게 들어가는 거면 시그널이 들어가죠. 그죠? 자, 뭐 얘도 있고요. 얘도 있고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감시저반에 밸브가 잠겼습니다 라는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당연하게 입력을 한 이 스위치들은 밸브가 잠겼다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입력을 해줬을 때 왜 입력을 해준 거예요? 현재 상태 정상 아닌데요? 위험한 상태인데요? 라고 누구한테요? 관계자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연결이 되는 게 발신기가 있습니다. PBL 이렇게 해서 감지기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자, 감지기 말단에도 우리 뭐 설치하죠? 종단장 설치하는 거 맞습니까? 그죠? 맞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자,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죠? 중요한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관계자한테 알려주는 거 외에 누구한테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도망갈 수 있잖아요. 피난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입력을 하는 회로는 당연히 뭐를 설치를 하는 겁니까? 종단장을 설치를 합니다. 자, 밸브가 잠겼습니다 라는 사실도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네들도 당연히 말 때는 뭘 설치할까요? 종단장을 설치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감지 같은 요런 회로도 종단장 설치를 하면은 당연히 종단장 있나 없나 그래서 도통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동작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발신기가 100개다. 그럼 발신기가 100개니까
그러면 수신기에서 얘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신기 기능이 정상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1번부터 100번까지 내가 일일이 다 누르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 겁니까? 간편하게 어디에서 수신기에서 알 수 있도록 동작시험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모든 입력하는 회로에 대해서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뭐를 할 수 있다? 말단에 종단장 달아놓고 동작시험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가보자고요. 자, 그러면 입력을 한 회로가 없었나요? 추가적으로 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유수를 금지를 하는 유수 금지 장치도 뭐예요? 입력이에요. 물이 좌측으로 흘렀는데요 라고 알려주는 입력이에요. 그러면 우리 제반에서 어떻게 표시된다? 3층에 있는 알람벨로 습식 유수 금지 장치가 동작했는데요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입력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3층에 사이렌 엥 하고 운다 그랬잖아요. 이게 기동하고 확인이란 말이야. 근데 참고로 템파 스위치는 밸브가 잠겼는데요 라고 우리가 사이렌을 울릴 수 있습니까? 울릴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죠. 화재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렌이라든가 이런 감지기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결국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이렌 내지는 음향경보 이렇게 나가는 거고, 밸브가 잠겼습니다 아니면 내지는 수제에 물이 없습니다라는 저수기 같은 경우는 음향경보를 보낼 게 없죠. 그건 누구한테 알리는 게 목적이에요? 관계자한테 알리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입력을 하는 이제 그런 회로들은 당연히 말단에 뭐가 달려있다? 종단장이 달려있다. 종단장이 달려있다라는 말은 뭐를 할 수 있다? 자,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 연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 앞에서 내열전선을 해라 라고 이제 크게 이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개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류와 관련한 기준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무압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를 해야 된다.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 설비 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한 상향으로 수평형 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 이상, 가지 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 배관을 수평으로 해야 되는데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있는 곳이 예전에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 있었던 거예요. 자, 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지하주차장 가보게 되면 천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이 보는 결국은 하중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배관이 현장에 정상적으로 하면 요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헤드 설치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요렇게 갔던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헤드가 요렇게 요렇게 설치. 그러니까 이 보가 경우에 따라서 되게 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관통하면 되지 않느냐? 관통하면 돼. 우리 입장에서도 하면 되는데 하중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하중을 받는데 건축에 철근을 끊어버리고 혼자 구조물을 관통을 해버리면은 저 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관통을 하지는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배관이 어떻게 가버려요?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수평으로 되지 않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여기 있는 요 부분들에서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소화수가 남아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를 설치를 해야 됩니까? 자동 배수밸브라든가 아니면은 뭐를 설치하는 거예요? 배수밸브를 이렇게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하주차장에 가보게 되면은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습식 스프링클러 또는 부압식은 설비의 경우에는 상향으로 기울기를 500분의 1 이상, 기울기를 가지만의 기울기 250분의 1 이상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울기를 어느 정도 줘가지고 어떻게 물이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기울기가 나타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자, 간이 스프링클러, 소화수가 남아있는 곳에 배수밸브를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미분무, 폐색 미분무 소화설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해야 된다. 개방형 미분무 소화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형 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 가지 배관이 250분의 1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자, 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밸브를 설치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연결살 수 있습니다. 연결살 수는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00분의 1, 250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연결살 수 같은 경우에는 상향으로 향하여
헤드를 100분의 1 이상 길기를 설치하고 주배관 중 낮은 부분에는 자동 배수 밸브를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다릅니다. 근데 기울기를 요렇게 해가지고 잘못하게 되면은 100분의 1, 250분의 1, 500분의 1 요렇게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답이 점수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내용이 있죠. 길게 장학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우리가 기사 공부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필기 공부를 하고 이제 그렇게만 됐을 경우는 우리가 250분의 1, 500분의 1 가지가는 250분의 1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전체적인 답이 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써줘야 제대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프링클러,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음향장 기동장치를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습식 유수검지 장치 또는 건식 유수검지 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 장치가 화재 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자, 준비작동식 유수검지 장치 또는 일제 개방 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화재 감지기에 따라 감지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화재 감지기 회로를 교차로 방식 하나의 준비작동식 유수검지 장치 또는 일제 개방 밸브의 담당 구역 내에 둘 이상의 화재 감지기를 설치를 하고 인접한 둘 이상의 화재 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 준비작동식 유수검지 장치 또는 일제 개방 밸브가 개방, 작동되는 방식을 말한다고 하는 때에는 한 해의 화재 감지기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해야 한다. 음향장치는 유수검지 장치 및 일제 개방 밸브 등의 담당 구역마다 설치를 하되 그 구역의 각본으로 단의 음향장치까지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렇게 지금 나타나져 있습니다.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식 또는 유수검 건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 장치가 화재 신호를 발신을 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이게 사실은 시스템의 기동이죠. 즉 그러니까 아까 이제 보셨을 때 제가 이런 그림 그렸잖아요. 이런 게 동단화 그렸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압력 스위치가 있고 이렇게 지금 돼 있었을 때 자, 헤드가 개방되면 이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제반으로 들어갔잖아요. 즉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개방되면은 그 유수 신호가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음향경보 출력돼야 됩니다. 요게죠. 그죠? 제가 계속 표현한 기준에 있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교차로 방식이나 기타 등등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일부 이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유수감장치 및 일제감별 등의 담당 구역마다 설치를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렌 설치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공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경정도 25m 맞습니까? 그죠? 사이렌도 25m, 비상방송 스피커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25m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맥락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사이렌도 이렇게 설치를 해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음향장치는 이제 경정 또는 사이렌, 정식 사이렌을 포함한다 의로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정 또는 사이렌은 자동 탐지 설비 비상벨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에 음향장치와 겸용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조명장치 수신기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를 할 것. 충사 11층,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 비상방송 및 자동 탐지 설비 음향경보와 동일함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에서 발화한 때는 발화층 그 직상 4계층, 1층에서 발화한 때는 발화층 그 직상 4계층 및 지하층이 경보를 할 것. 지하층에 발화한 때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 지하층이 경보를 할 것. 잘 되니까 안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정 또는 사이렌, 정식 사이렌을 포함한다. 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 개념을 조금 제가 구분을 해 드릴게요. 저반이 있습니다. 저반이 있고요. 자, 발신기가 있습니다. P, B, L 요렇게가 발신기가 있고요. 자, 감지가 있는 자탐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저반에 이거는 수신기라 그러죠. 근데 우리가 현장에 실제로 같이 쓰게 되니까 아까 유수감지 장치가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생략을 한다라고 보고 여기 압력 스위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요 두 가지가 입력되는 경우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는 실무적으로 여러분들 조금 개념을 좀 잡아주고 싶어서 그러는데 시험을 떠나서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 탐지 설비, 경보 설비가 동작을 한다. 자, 그러니까 자동으로 동작을 해서 내지는 수동으로 기동을 해서 그러면 입력을 하면 출력이 나가는데 이때는 경정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자, 얘는 지금 어떻게요? 사이렌으로 음향 경보가 출력이 나갑니다. 맞습니까? 이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들 수학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도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의 5동작입니다. 감지 5동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소방 시스템의 전체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즉 그러니까 5동작이 많으니까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하면서도 가장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감지기 5동작입니다. 실제상으로 봐야 되냐 봐야 되지 않느냐. 이 5동작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냐,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현장 확인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신뢰도가 떨어져서 에이 소방은 아니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감지기라는 이런 분들의 신뢰도를 굉장히 많이 높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단편적인 온오프 같은 그런 형태가 아니고 자꾸 아날로그 하나의 신호가 아니고 어떻게 여러 가지 신호로 하는 복합형이라든지 그렇게 자꾸 개선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오동작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경종과, 자, 헤드가 오동작 했던 거 보셨습니까? 저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스프링클러도 오동작에서 개방돼서 이런 거는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레닝 하고 울리는 그 시점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화재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렇게 단계를 사실 음향 경보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경종, 하나는 사이렌. 그래서 사이렌을 설치를 해서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단계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 번외로 떠나서 그렇고요. 자, 당연히 조명량 수신기 내부 그 직근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면 소방 기기적인 측면에서 동작을 한다. 예를 들어서 기동용 수학 개폐 장치가 동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범퍼 동작,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부저로 나갑니다. 삐 하는 소리로 나가거든요. 근데 화재 신호는 뭐냐면은 경종 때르릉 해가지고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보편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자 스프링클러 설비인데 들어가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뭐로 음향 경보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자, 감지가 동작한 거나 스프링클러가 동작해서 유수금지장치가 동작한 거나 똑같은 화재 신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음향 경보는 어떻게요? 어떻게 보면 스프링클러는 가장 확실한 화재 신호이네요. 그죠? 오동작이 거의 없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음향 경보도 같은 맥락으로 나가주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겸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사이렌이 전층에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는 현장에 가보면 경종으로 자탐하고 연동이 되니까 자탐에서 이제 쭝 하고 이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냥 경종으로 때랑 하고 이제 올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부분들은 뭐예요? 11층 이상이면은 직상 4계층, 요거는 개정된 부분들입니다. 과거에 몇 차례 이제 시험이 출제가 됐는데, 비상방송으로 출제가 됐었죠. 내용은 동일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뭐가 있다는 사실을 스프링클러 설비에도 음향경보 있어 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그렇게 우리가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11층 이상은 직상 4계층, 이렇게 공동주택은 16층입니다. 자, 그리고 2층 이상에서 발화한 때는 발화층 그 직상 4계층, 지하 1층에서 발화한 때는 발화층 그 직상층 직상 4계층,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지하 전층이죠. 이렇게만 경보를 발하는 거야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은 얘는 음향경보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요 라고 되는데,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이 설계물 시공에서는 계산 문제라든가 아니면 몇 개 기동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측면, 용량 계산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점검에서도 일단 참고적으로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용량이 가장 많다 그러면 지하 5층에 자, 그러면 뭐 지상 30층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은 용량이 가장 큰 거는 어디예요? 1층이죠. 1층에서 어떻게 돼? 1층은 어디에? 지하층도 음향경보가 나가야 되고 1층도 나 직상 4층이고 그럼 한꺼번에 10개 층이 나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영향을 미치는 게 결국은 경종, 전류용량 이런 부분들. 근데 점검 입장에서는 어떻게, 요렇게 10개 중에 한꺼번에 경보가 나가야 돼 라는 그런 측면들이고, 그 다음에 시약 경보기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은 따라가는 부분. 물론 이제 사이렌도 이제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맥락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계속해서 이제 출제가 됐던 부분들이니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10층은 어떻게 하느냐? 11층은 직상사이즈 10층까지는 그건 볼 거 없죠. 일제명동이죠. 한꺼번에 이제 기동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이제 고점의 성내것, 전격 전화의 80%의 전화에서 음량을 발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까.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 것,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자, 점검 행위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1m 떨어지셔 90dB 음량계로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격 전압의 80%의 전압에서 음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가변장기 가져가지고 어떻게 전격 전압 80%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있는 내용들이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요걸 가지고 계산 문제로 만들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압 강화가 어떻고, 요렇게 해가지고 80% 됐었을 때, 이제 그거보다 이게 사용해도 되냐, 안 되냐, 이래 전압 강화 문제가 이제 기사라든가 이런 데서 있었던, 기사일기에 있던 그런 문제죠.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점검 행위 같은 이제 그런 접근으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구분이 조금 필요합니다. 기타 명령치 및 기동장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쓰라라는 것은 무리가 있을 정도의 내용이라는 걸 느낌을 조금 받으셨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제 뽑아서 이제 출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가제적인 합평이라 기타 등등 보시고, 물분무수 하설비 기동장치 불표시가 무려 3개나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내용이 아주 단순하지만 이제 내용 자체가 이제 전반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 자, 직접 조작 또는 원격 조작에 따라 각각의 가압 송수장치 및 수동식 개방 밸브 또는 가압 송수장치 및 자동 개방 밸브를 개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할 것. 자, 기동장치 가까운 곳에 보기 쉬운 곳에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이 뭔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출제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다르기 때문에 너네들 구분할 수 있어 없어, 이제 그런 목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기동장치 그 자체가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 기동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 기동장치는 자동의 탐지 설비의 감지기의 작동 또는 페이선 스프링글 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경보를 발하고 가압 송수장치 및 자동 개방 밸브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다만 자동 탐지 설비에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사람이 상시 근무하고 있고, 화재 시 물분무 소화 설비를 즉시 기동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분무 음향장치 기동장치 이용 전체 교체 기타 동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폐생 미분무 헤드가 개방형 미분무 헤드는 감지기에 따라서 그런 표현들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문구가 조금 다르다라는 이제 그 정도? 그런 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직상 사계층 경보구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린. 그리고 층수는, 그 법에서의 층수는 지상층만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30층 이상, 이렇게 되면 성능이 설계 대상이야 라는 형태로, 지하층을 포함하고 싶으면 지하층을 포함하는 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적인 층수는 뭐를 의미를 한다? 지상층만을 의미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조금 쉬었다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